그럼 최근 저기 490분 주실래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제목이 건축법 나와 있거든요. 건축법 우리 시험에서 총 1번 문제 출제되거든요. 자, 이 파트가 이제 건축법 영어 파트에서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데요. 이 건축법을 그 적용하는 이 범위에 대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근데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물이 있는데요. 총 4가지 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건축물이 있고요. 두 번째라 건축물을 지어야 될 땅을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아니고 일정한 공작물인데요. 이 일부 공작물에 대해서는요, 이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할 때, 나중에 축조할 때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건축물 건축하다 보면 건축물에 딸려오는 설비 있죠. 이 건축 설비에 대해서도 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적용 범위고요. 자, 두 번째로 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행위가 있는데 총 3가지 행위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건축 행위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대수선이 있고, 세 번째로 용도 변경 행위가 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이 건축법 규정을 전부 적용한 지역과 건축법 규정을 일부 적용한 지역에서 이 건축법 적용 범위는 총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물에서 먼저 거기 밑에 보시면 1번에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반드시 뭐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지붕과 기둥이 있습니까? 적용 대상물 밑에 보시면 1번에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 나와 있죠? 맨 밑에 보시면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반드시 뭐 있어야 되냐면 지붕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붕과 기둥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붕과 기둥, 그 또는이라는 다음에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지붕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또는이라는 단어 다음에 지붕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 옆에 보면 딸려 있는 시설물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담장이나 대문 같은 거 있죠? 이런 딸려 있는 시설물들도 건축물 인정해주고, 그리고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표 위에 건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나 고가 있습니까? 지하나 이렇게 고가에 설치하는 공작물 중에서 그게 용도가 사무소나 공연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점포나 차고, 창고로 쓰이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건축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표 위에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이 공작물 중에서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용도로 쓰이는 이런 것들도 건축물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 지하에 보면 설치하는 점포 같은 게 있습니까?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 지하상가. 지하상가 아시죠? 지하상가 이런 것들도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건축물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갖추면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데, 다만 건축물은 맞는데요, 다만 5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가시면 아래 5가지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가로 안에 보시면 거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있습니까?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이나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 급유실이 있습니까? 이런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자, 세 번째로 하시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실이 있습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톨게이트, 우리 서안동, 남안동 톨게이트 지나다 보면 요금 징수시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시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공장 대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이라는 거죠. 쉬운 것. 이것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요. 자, 다섯 번째 가시면 하천구역 내 숨은 조약실 있습니까? 이건 또 뭔지 아세요?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4대강 이렇게 막아가지고 보세였죠? 그 숨은 조약하는 데 있습니까? 안동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가요? 아, 댐 말고요. 4대강 사업하면서 상주가 제일 가깝습니까? 상주가 상주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가깝겠네요? 그 보시면 4대강 이렇게 막아가지고 위에다가 수문 조작하는 데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런 수문 조작실도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있죠? 이게 시험에 가끔씩 잘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물에서 거기 대지라고 나 있습니까?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 원래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가능한 땅을 대지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 이 대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자,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자, 이 필지가 두 필지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더라도 우리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공시법 배우면 지적법하고 등기법 배우십니까? 그래서 그 지적법 있죠? 그 법률이 정확한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정확한 법률이 명이거든요. 그러면 자, 원래 우리가 여기에 갑의 필지가 있고, 자, 여기가 을의 필지가 있다고 할 때요, 필지란 말은 배우셨죠? 학교론 시간에 안 배우셨습니까? 필지가 뭐죠? 필지? 토지의 등록단위, 등록단위인데 이거 법적 개념으로 분류할 때 필지라 부르죠. 그래서 자, 원래 이 갑의 필지가 있으면요, 이 갑은요, 자, 본인의 필지 위에다가 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원칙이고, 자, 여기 을의 필지가 있으면요, 을도 본인의 필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자, 근데 우리 건축부에서는요, 이렇게 필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 하더라요. 이 갑하고 을이라는 소유자가, 자, 필지 소유자는 서로 다르지만 이 갑과 을이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면요, 자, 필지 소유자는 다르지만 이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가지고 자, 이렇게 겹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요. 그럼 이렇게 필지 소유자는 다르다지만 이렇게 필지에다가 겹쳐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요, 남는 여유부지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는 여유부지에다가 이렇게 주차장 있습니까? 주차장 이렇게도 확보하고, 그 남는 여유부지에다가 이렇게 조경이 있습니까? 조경. 이런 여유부지로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갑은 자기 필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거고, 을은 자기 필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원칙일 텐데, 우리 건축부에서는 필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건축협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자, 토지를 말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는 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갈로 1번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491페이지하고 492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박스 있습니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 3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에 있는 내용 보지 마세요? 안 나온다고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원래 대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자 필지가 두 필지 이상이 되거나 하나의 필지 일부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나오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 공시법 공부하시다 보면 자 서로 다른 필지를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토지를 합병할 수 있는 요건 공시법 공부하시다 보면 두 개의 토지를 합병할 수 있는 요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시법에서는 잘 나와요. 근데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 여기까지 마시면 되고 그 깊은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92페이지에 여기 3번에 가시면 여기 일부 신고 대상 공시건물 있습니까? 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이나 굴뚝, 광고탑이나 고가수조, 지하 대피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박스에 공작물을 만일에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허가권자한테 뭘 하라고요?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밑에 보는 박스 안에 있는 이 공작물을요 나중에 건축물과 따로 분리해서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요 나중에 허가권자한테 축조할 때 말하고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모든 공작물에 대해서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할 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작물 밑에 있는 이 공작물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축조할 때는 따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요 2, 4, 5, 6, 8, 30인데요. 그러면 2부터 8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공작물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30은 뭐냐면 이 공작물의 바닥 면적을 얘기합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에 거기 높이 2m를 넘는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넘는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넘는 우리 2m를 넘는다는 의미는요 이상일까요? 초과일까요? 초과 의미가 있습니다. 넘는다는 의미는 이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2m 이상하고 초과라는 의미가 있을 때요. 그러면 이상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2m 이것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상 이하라는 개념은 우리가 초과 의미는요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m를 초과한다는 말은 적어도 2.1m는 돼야지만 2m 초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넘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일에 2m가 초과하는 자 옹벽이나 담장 같은 걸요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해서 축조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고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두 번째 높이 4m를 넘는 있습니까? 4m를 자 넘는 자 광고탑이나 광고판 자 장식탑이나 자 기념탑 자 첨탑 있습니까? 이런 공작물들을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해서 축조할 때는 4m 초과할 때는 축조할 때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혹시 첨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면 위에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고 약간 뾰족한 탑 있죠? 이런 걸 첨탑이라고 부르거든요. 교회에 있는 탑.
이게 몇 미터 초과하면? 높이가 4m를요? 초과해서 축조할 때는 축조할 때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7번 가시면요. 거기 높이 5m를 넘는 있습니까? 높이 5m를 넘는 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있습니까? 자, 그래서 높이가 5m를 넘는 자, 태양에너지 발전설도 있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있습니까?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자, 우리 신재생에너지 많이 보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외곽 지역에 보면 논이나 임야 같은 데 다 밀어가지고 그 태양광 설치해 놨습니까? 외곽 지역 같은 데 보면요. 그게 높이가요 5m를 초과해서 축조할 때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 가시면 거기 높이 6m를 넘는 있습니까? 넘는 굴뚝 같은 거 있죠? 굴뚝이나 골프 연습장이나 통신용 철탑이 있습니까? 이런 게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할 때는 축조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지금 첨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높이 4m를 초과할 때는 이거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철탑은 몇 미터? 6m입니다. 첨탑은 4m, 철탑은 6m라고요. 철탑은 뭔지 아시죠? 철탑. 우리 전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서로 연결할 때 위에 이렇게 전기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철탑 같은 거 세워놨습니까? 이런 것 때 6m 초과할 때는요. 공작물로 나와서 슛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 가시면요. 거기 높이 8m 있습니까? 자, 위에 것은 8m를 넘는 이고 밑에 것은 8m 이하라는 거죠. 자, 높이 8m를 넘는 초과하는 고가수조 있습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물탱크 얘기하는 겁니다. 물탱크 8m를 넘는 고가수조 축제할 때도 이거 신고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 8m 이하에 자, 기계식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 있습니까? 이런 거 축제할 때도요. 공장으로 봐서 축제할 때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혹시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약간 구도심 지역에 가면요. 이 건물이 한 3층이나 4층 정도 되는데 옛날에 우리 90년대 초반까지 지었던 이런 상가, 4층 정도 상가 이런 건축물들은 보통 지하에 주차장 잘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주차장을 잘 설치 안 했거든요. 옛날에 좀 오래 전에 지었던 상가 같은 건축물 보면 그래서 이 상가하고 이 상가 사이에 보면요. 자, 높이를 한 2층 정도 해가지고 차를 여기 주차하게 되면 차를 여기 딱 주차하게 되면 삥 둘러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만든 주차장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기계식 철거 조립식 주차장. 아, 이게요 높이가 8m 이하가 될 때는요 공작물로 봐서 축제할 때 신고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통 기계식이나 철거 조립식 주차장 만들 때 보면 보통 2층을 만들어요. 2층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딱 주차하게 되면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상가 사이에 보면 자, 이런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6번에 보시면 거기 바닥 면적 있습니까? 자,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다는 거죠. 넘는 지하 대피요. 자, 이것도 공작물로 봐서 축조할 때 이거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들을요, 나중에 건축물과 같이 축조할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축조할 때는 축조할 때 이거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자, 그래서 이거 일명, 옹벽이나 담장은 몇 미터? 2m 초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명 옹담이라 불러요. 옹담이. 옹벽 담장은 2m라고요. 옹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있습니까? 광고탑이나 광고판 보신 적 있습니까? 광고탑은 뭔지 아세요? 우리 건물 옥상에
상가 건물 옥상에다가 LED 내려가지고 광고하는 거 있죠. 내면 빙 둘러가지고 그런 탑이나 아니면 내거리 같은 데 보면 우리 사거리 나린 데 보면요,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모양 만들어가지고 어떤 예술 공연이나 이렇게 한다고 내면 빙 둘러가지고 광고하는 거 있죠. 탑들, 이런 탑들 건축을 분리해서 축구할 때 4m 추가할 때는 축구할 때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광고주들이요, 자, 광고나 물건을 장식을 해놓거나 기념품 가게 같은 데 보면요, 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광고하거나 이렇게 할까요? 광고하는 이유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사라고 광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탑이나 장식탑, 기념탑은 몇 미터 초과할 때? 4m 초과할 때요? 4m 초과할 때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입니다. 광고하거나 장식하거나 기념품 가게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거든요. 자,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있습니까? 태양광 설비, 이것들은 5m 초과할 때, 축제할 때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기 송중기하고 송혜교 나왔던 유명한 드라마 제목 기억나십니까? 태양의 후예라고. 자, 이번에 속편 만들거든요. 속편. 그래서 태양의 오해라고요. 태양의 오해. 그래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몇 미터? 5m? 5m 초과할 때, 축축할 때 신고합니다. 태양의 오해라고요. 자, 그리고 굴뚝이나 철탑이 있습니까? 우리 굴뚝이나 철탑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좀 뾰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공작물은 몇 미터? 6m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자, 이거 8m는 두 개인데요. 자, 집에 혹시 그 안마 의자나 이렇게 안마기 같은 거 있습니까? 안마 의자나 안마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지금 집에 쓰시는 안마기나 이런 것들, 자, 고주판지, 저주판지 보세요. 고주판지, 저주판지. 그래서 고가수저나 주차장은 몇 미터? 8m 초과할 때, 이거 고가수저는 초과고 주차장은 이하할 때는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수저나 주차장은 8m라고요. 그래서 고주8이라고요. 자, 이게 단순한 게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자, 보라색 4번에 건축 설비 있습니까? 자, 우리가 건축법 적용하는 대상물 중에서 건축 설비라 하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나 전화,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나 지능형 홈네트 설비, 자, 가스나 급수 배수, 냉난방, 소화, 배연, 굴뚝이나 승강기, 비대침, 국기경대 안테나나 유선방송시설, 자, 우편함, 저수조 같은 이런 각종의 설비들을 바로 건축 설비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승강기 있습니까? 승강기 있나요? 승강기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 이 승강기는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주가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냐면, 자, 거기 옆에다가 페이지 548페이지라고 적어두세요. 적어두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5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 3절에 가면 거기 승강기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승강기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승용 승강기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자, 비상용 승강기 두 개로 나와 있는데, 그럼 먼저 1번에 건축주는, 자, 몇 층 이상? 6층 이상 밑줄 꺼두세요.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로스라는 말은 또는 개념이에요? 또는이 아니라 and 개념이라고요. 어로스란 말은 건축주는 6층 이상이고, 자, 연면적이 얼마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거세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 승강기 규모는 구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용어 정하는데요. 자, 그럼 1번에서 얘기하는 승강기는 어떤 승강기냐면 바로 승용 승강기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방금 읽어드렸던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2번에 가시면 만일에 이 건축물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만약에 높이를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요, 방금 위에 봤던 제1항에 따른 승강기는 어떤 승강기 얘기입니까? 승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뭐까지? 비상용 승강기까지 추가로 설치됩니다. 자, 이게 우리 건축부에서 건축 설비 중에서 대표적으로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건축법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층수가 몇 층으로 보입니까? 물어보면요. 보통 5층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거든요. 5층. 근데 우리 건축부에서는요. 이 건축주가 몇 층 이상이어야 돼요? 1, 2, 3, 4, 5, 6층입니다. 이 건축물이 지금 6층 이상으로서 만일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요, 해당 건축물에다가 반드시 뭘 설치해야 된다고? 승용 승강기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일에 이 건축물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 건축물에 지금 높이를 재니까 높이가 35m예요. 그럼 31m를 초과했습니까? 31m를 초과하게 되면 승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까지? 비상용 승강기까지 추가로 설치하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이게 바로 우리 건축부에서 얘기하는 건축 설비 중에서 승강기 설치 기준입니다. 승강기. 그래서 6층 이상이어야 돼요. 6층 이상이고 연면적도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되고, 만약 높이까지 31m 초과하게 되면 승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상용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게 건축 설비 중에서 승강기 설치 기준은 우리 기본서 548페이지 거기 나와 있거든요.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493페이지 가시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물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건축법 적용하는 대상 행위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건축법 적용하는 대상 행위에서 첫 번째로 건축 행위라는 것은요, 총 5가지 행위를 건축 행위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라색 1번에 오시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이 5가지 행위를 바로 건축 행위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1번에 가시면 여기 신축이 있습니까? 자, 신축이라 하면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 있습니까? 우리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뭐라 부르죠? 두 글자로? 낮이라고 배우셨습니까? 학교론 시간에?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이 대지 낮이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한 행위를 신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기존에 부속 용도인 건축물이 있었는데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신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 대지에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럼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뭐라 부른다? 낮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낮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하나 이렇게 새롭게 축조를 했어요. 자, 이건 뭐라 부를까요? 신축이라 부릅니다. 자, 이제 거기 2번에 가시면 여기 증축이 있습니까? 자, 증축이라는 것은요, 자,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1번에 기존에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물에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층수나 높이가 또 어떻게 돼요? 더 증가된다는 거죠? 더 늘어나게 되면 이건
증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뭔데? 신축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 신축한 건축물을요, 자, 이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를 더 늘리거나, 자, 이 신축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은 뭐라 부른다? 이건 증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양갈로 3번 가시면 거기 개축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개축이라는 것은요, 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요, 자, 두 번째 줄에 가시면 가로 닫고 를 어떻게 하고 해체 동그라미 서세요. 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해체하고, 자, 그 대지에 종전보다 크게 아니면 같은 규모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축제하는 행위를 바로 개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번에 재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재축이라는 것은, 자,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멸실했던 쓰세요. 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에 되고, 자, 이번에 또 알면 가시면 동수나 층수, 높이도 모두 종전규모 이하일 것 나있습니까? 그러면 재축이라는 것은요, 자,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개축하고 재축은요, 자, 위에 것은 인위적으로 해체라는 거고, 재축은 멸실이 됐는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종전보다 더 크게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종전 다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축조하는 행위를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부릅니다. 종전보다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건축물이 없는 낮에다가, 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신축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신축한 건축물을요, 이만큼 일부 부분을요, 자, 해체를 했어요. 해체? 이만큼 위에 부분을 해체했다고요? 해체하고, 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축이라 부릅니다. 개축? 이게 개자가 고칠 개자거든요. 고치게. 그러면, 자, 이번에 신축한 건축물이요. 자, 이번에 천재지변이 생겨가지고, 자, 이번에 티르케처럼 지진이 나가지고, 이만큼 일부가 자연적으로 멸실이 됐다고요. 무너졌다고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 멸실된 이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축제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재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재자가 다시 재자거든요. 그래서 개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체라는 거고, 재축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멸실했는데 종전보다 더 커져요.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축제하는 것을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거기 다섯 번째 가시면 거기 이전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전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건축물을 이룬 데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요소를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해체하지 않냐고. 해체하지 않냐고요? 자, 다른 대지, 같은 대지. 같은 대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자, 같은 대지에, 자, 위치만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부릅니다. 이전. 자,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자, 건축물을 이렇게 새롭게 신축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신축한 건축물이 지금 거실이나 창문이 나 있는 방향이 북향으로 나 있어요. 북향. 북향으로 창문이 나 있으면 겨울에 되게
춥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별로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이거 좀 이따 볼 텐데요.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자, 같은 대진의 위치만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바로 이전이라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가시면 거기 핵심 정리에 주요 구조부 나와 있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하냐면,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전이라는 것은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다, 해체하지 않는다. 해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6가지 주요 구조부를.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하면, 자,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거든요. 다만 사회 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작은 보나 차양, 옥외계단,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거 치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물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요소를 알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는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건물을 올리려면 제일 먼저 건물이 올라가기 위한 튼튼한 바닥 공사해야 됩니까?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올리려면요, 이 바닥에다가 건물의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둥을 세워야 되죠? 기둥. 그러면 이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받쳐주는 이걸 뭐라 부르죠? 보라 부릅니까? 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기둥하고 보를 연결하게 되면 비나 바람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벽을 세우나요? 그럼 이 벽 중에서는요, 건축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견디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부릅니다. 내력벽. 우리 콘크리트 벽 있죠? 하중을 직접적으로 견디는 벽. 이거 내력벽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와 보를 위에서 떠받치면서 나중에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지붕. 틀자입니까?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에서는요, 건축물에서, 자, 중요한 것은 모양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대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출입에 이용되는 주계단,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밑에 보시면 거기 핵심 정리에 주요 구조부 되어 있습니까?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주요 구조부 거기 옆에다가 바치 보내주기라고 적어두세요. 바치 보내주기. 티셔츠 적지 마시고 바지라고 적으세요. 바지 보내주기. 자, 왜 이렇게 제가 적어놓았냐면, 자, 우리가 주요 구조를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이 바가 뭐냐면 건축물에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 자, 근데 이 바닥 중에서요, 자, 건축물에 있는 최하층에 있는 바닥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은요. 그 다음에 지는 뭘까요? 지붕 틀입니다. 지붕 틀. 그 다음에 이거 보는 뭘까요? 대들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와 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은 보는요,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는 뭘까요? 내력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주계단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는요, 기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이 기둥은요, 주요 구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요소, 이 바지 보내주기, 이걸 주요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전은 이 주요 구조를 해체해요, 안 해요? 이전이라는 것은 이 6가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진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만일에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이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축물들, 이건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신축하고 나서 이거 위치가 좀 안 되니까 주요 구조부 이걸 해체 안 하고 딱 떠가지고 같은 대진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콘크리트 건축물 이걸 해체 안 하고 옮길 수가 없다고. 그럼 주로 어떤 건축물? 목조나 컨테이너 같은 건축물들은 이전 형식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축물들은. 자, 이걸 바로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보라색 2번에 여기 대수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대수선이란 말은, 자, 수선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수선하겠다고? 좀 크게 수선하겠다는 거거든요. 자면 우리가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기둥이나 내력벽, 주계단, 방금 이걸 뭐라 불렀죠? 좀 전에? 보내주기, 같이 보내주기. 그래서 보내주기 이걸 뭐라 부른다고? 주요 구조부라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 대수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요 구조부 등을요, 자, 증설, 해체하거나, 자, 또는 수선, 변경한 행위를 대수선행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 등을요, 자, 해체하는 게 좀 더 위험할까요? 수선하는 게 좀 더 위험할까요? 주요 구조부 등은 아무래도 해체하는 게 위험성이 좀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 등은요, 증설 해체할 때는요, 자, 그 개수가 만일에 1개 이상이 되거나 1제곱미터 이상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더라도 대수선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자,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좀 낮다 보니까 제가 적어도 그 개수가요, 3개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만 대수선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거기 2번, 3번, 4번 있습니까? 박스 안에 2번, 3번, 4번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거기 기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도 있습니까? 그다음에 4번 가시면 지붕틀이 있습니까? 또 기둥, 지붕틀 밑줄 그어주세요. 2번, 3번, 4번에 기둥, 지붕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 불렀죠? 그러면 기둥,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부르는데, 이때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적어도 몇 개 이상은?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동그라미 써주세요. 그러면 기둥이나 지붕틀 이런 것들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걸요, 기둥이나 지붕틀 각각을요, 자, 만일에 증설 해체할 때는요, 자, 그 개수를요, 자, 1개를 증설 해체하더라도 대수선 행위가 맞고 아니고, 기둥이나 지붕틀은 1개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더라도 대수선 행위가 맞고요. 다만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개수를 적어도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만 대수선 행위입니다. 이제 1번하고 거기 8번 있습니까? 자, 1번에 보시면 여기 내력벽 있습니까?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그리고 8번에 가시면 건축물에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있습니까? 외벽 마감재료 밑줄 그어두세요. 자, 그러면 내력벽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맞고, 자,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주요 구조부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제가 등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재료를, 자, 만일에 증설 해체할 때는요, 그 벽 면적을
1제곱미터 해체하더라도 대수선행위가 맞습니다. 자, 근데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행위 되기 위해서는 그 벽면적을 적어도 얼마 이상? 30 이상, 30 이상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래서 대수선이라 하면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등을 청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 기둥이나 보호 지붕틀은 청설 해체하는 행위는 개수가 한 개라 하더라도 대수선행위가 맞는데,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행위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수가 3개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해야 되고, 자, 내력벽이나 외벽에 사용한 마감재료는요, 그 벽면적을 1제곱미터만 해체하더라도 대수선행위가 맞는데, 근데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행위 되기 위해서는 벽면적을 적어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만 대수선행위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자, 4번, 5번, 6번, 7번 가시면요, 자,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이란 겁니다. 그리고 계단 중에서 주계단이나, 자,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주택 중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가구 간이나 세대 간 경계벽이 있습니까? 자, 지금 5번, 6번, 7번은요, 이 세 가지는요, 개수와 관계없이, 자,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개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행위입니다. 자, 근데 기둥이나 보호 지붕틀은 적어도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을? 3개 이상을.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재료는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만 대수선행위고, 밑에 5, 6, 7, 세 가지는요, 개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건들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대수선행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대수선행위. 보시면서 실제로 물어보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법 대상 행위에서 두 번째 행위인 대수선행위라는 거거든요. 대수선.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수선행위는요, 나중에 만일에 하려면요, 허가권자한테 반드시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위험해서.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른쪽에 3번에 있는 건축범죄 적용 대상 행위에서 용도 변경 행위 보도록 할게요.